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예방의학 교실의 전병률입니다. 우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 폐렴에 대한 집단 발생 발표를 했습니다만 홍콩 언론 보도가 이미 12월 10일 중국 당국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은폐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야생동물 취급하는 그 장소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치가 돼서 1월 1일 내에서야 이제 그 폐쇄를 하는, 보게 되면은 12월 12일 이후에 19일간 수많은 인파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상징하는 것이 이미 통제가 상실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주민 500만 명 정도가 중국 전역과 동남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사스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이 발표하는 이 확진자와 사망자는 주로 대도시 위주의 통계다. 시골의 농촌의 환자들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많아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일자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요 내용이 그 중국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 12일 날, 요 짙은 빨간색으로, 짙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우한 마켓과 관련이 있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로 바로 12일 날 최초 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요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질병 유행과 양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가 2002년 11월 날 환자가 인지가 돼서 2003년 7월 달 종식이 됐습니다. 약 8, 9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신종플루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 1년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메르스가 우리나라의 상황이지만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18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치사율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상황에서 1월 30일 3차 긴급위원회를 수집을 하고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위기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 교육의 제한이라든지 인구의 이동의 제한, 그런 것들은 권고사항으로 그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만 한 번도 이 교육의 제한이라든지 인구 이동의 제한을 그 금지한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후베이성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광둥성이 바로 요 홍콩과 인접한 대도시 지역이고요. 또 문제가 되는 저장성, 허난성, 후난성, 요 후베이성을 둘러싼 이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은 1000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둥성이 1100명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 발생이 약 40배 정도가 되는 그런 이 환자 다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사망자 추세는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이었다가 오늘 날짜로 이제 9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신규 환자는 매일 이렇게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중증 환자가 6,188명인데요. 이 중증 환자 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피크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피크점이라는 것은 이 신규 환자,
신규 환자의 발생, 일일 발생과 그리고 확진받은 환자가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그 환자의 수가 같아질 때 그 시점이 바로 피크입니다. 그러면서 신규 환자가 줄어들고 결국은 확진 환자 중 퇴원 환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정점에서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이 대도시 지역 봉쇄가 된 것이 14개 성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저우, 황저우, 랴오닝, 난징, 닝보 하면서 광둥 해서 총 14개 지역에 지금 도시가 봉쇄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현재의 방역 상황은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막음으로써 국내에서의 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런 유입된 환자로 인해서 지역사회 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방역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지역사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고위험군인 중국인의 유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유입 환자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환자 그리고 또 그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초기에는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그것이 진행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은 보건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중증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런 환자가 발생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현재 갖고 있는 음압격리병실이라든지 중증치료병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역활동에 필요한 즉각대응팀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지만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현 단계에서는 해외 유입 환자를 최대한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과 관련돼서 손 씻기는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라고 합니다. 비누로. 근데 이렇게 손을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 소독제나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CDC도 그렇고 또 대한의사협회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강한 사람은 굳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또 다중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쓴 것이 좋다고 얘기가 돼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정부가 공표한 감염 우려 지역 또 폐호흡기 질환자 및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 아동 또 택배기사 등 고객 응대 노동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또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감염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소독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바로 바이러스가 사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은 이 시점에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현재 이런 환자들이 이용했던 동선에서는 그 해당 기관이 적법한 방역 조치를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이후부터는 추가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바로 사멸하기 때문에 즉시 이용도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시고 다중이용시설에 과도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의 완치 환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완치 환자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초기에 즉각적으로 확진 판정을 하고 격리하고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적어도 11일에서 늦어도 20일 이내에는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 환자들의 증상이 중국에서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중증으로 이행된 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그리고 중증으로 이행되지 않고 폐렴 소견도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면역력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보건기관의 발표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처음부터 확진 판정과 동시에 적절한 격리 조치와 임상적인 치료가 제공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생명을 잃을까 하는 그런 과도한 불안감은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해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일본 그리고 또 홍콩, 뭐 영국 등지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초기 단계에서 경미한 증상을 보여서 감기와 구분이 안 갈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이 잘 안 되더라.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다고 안전하냐? 그건 아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감염원으로 환자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10분 제한된 시간 동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